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7점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법과목 투자 시간이 일단 초반에 압도적으로 많으실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압축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왕좌왕하면서 막 자꾸 길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많이 불리해져요. 그리고 이제 과목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물리 강사가 들어와서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우선순위는 누구나 지구과학을 일단은 안타깝지만 다 맞으셔야 됩니다. 지구과학은 다 맞춰야지 라고 준비하시고, 만에 하나 정도 틀리는 식으로. 그리고 이 4개 영역 중에서,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 최소한 여기에서 2과목은, 과거에는 지구과학 잘 보고 셋 중에 2개 선방하고 하나 잘 방어하고, 그러니까 내지는 하나는 뭐 버려도 잘 찍고 해도 합격권에 드는데 가능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3과목을 완전히 그 중에 하나를 버리고 가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내가 법과목에서 무조건 둘 다 95점을 맞을 수 있다. 근데 95점 해보시면 알겠지만 95점 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베이스가 있으면 참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다 베이스가 있지 않는 한 일단 이 3개를 버리는 과목 없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쪽이 전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요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생물, 물리 쪽을 조금 더 주력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화학은 뭐 제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물리 강사다 보니까 생물에서도 어쨌든 8개 이상은 목표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설령 기초가 아예 없이 출발을 해도 요 차곡차곡만 잘 쌓으시면은, 시간 한 배만 조금만 잘해 주시면은 여기도 8개 이상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물리가 다른 과목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점점 이렇게 좀 쉽게 나오는 추세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리에서도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만점 맞는 친구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어요. 물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혹시 이쪽은 이제 요즘에 고등학교 때 선택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화생지에 대해 가지고 골고루 잘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70점 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다 약간 무슨 얼굴 표시 같은 걸 해놨는데, 물리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 같은 경우에 수험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장단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순위, 단점의 1순위는 어렵다.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린다. 계산이 힘들다. 그리고 뭔가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든다. 이 정도를 많이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좀 베이스가 있거나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이신 이후에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물리 선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과목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물리가. 그리고 어느 딱 한도만 넘어서기만 하면 물리는 문제 풀다가 엉뚱하게 푸는 게 거의 없어요. 물리가 문제가 상당히 잘 풀리고, 그리고 이게 무슨 계산 능력을 보는 시험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런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하지만 계산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계산이라는 부분은 조금 논외로 두시고, 요건 개인적인 편차가 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점은 압도적으로 물리가 범위가 적습니다. 단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그 기본 강의를 듣거나 뭐 독학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상당히 뭔가가 많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어느 순간쯤이 되면은 상당히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역학이 이제 제일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한 두세 바퀴 정도가 훈련이 됐다 싶으면은 역학 굉장히 양이 적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뻥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험 직전쯤에 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과 관계된 거를 다 떠올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메모를 해보시면은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은 A4 한 장에 다 들어갑니다. 물리라는 과목의 특징은 이게 제일 좋아요. 시험용으로는 양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단, 그 한 페이지를 이거 보신데 한 페이지 못 외워서 들어가시는 분은 없어요. 당연히. 그 정도는 식도 다 외우시고, 저는 이제 공식이란 표현은 싫어하긴 하지만 공식도 다 기억하실 거고, 중요한 그래프나 그림은 다 기억하실 거고, 단 그거를 시험장에서 필요한 곳에서 떠올리냐 떠올리지 못냐, 그거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어려운데 쉽다라고 그러고 문제 안 풀리는데 문제 풀릴 거라고 그러고, 오래 걸리고 양 많다라고 그러는데 양이 적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쪽에 공감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꼭 들어라까지는 아니고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려야 되는 역할은 이런 단점을 이런 장점으로 바꿔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리가 쉬워지면 분명히 시험장에서는 자연과학 시간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버벅대는 게 시간이 준다라는 얘기. 이 중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평판이 나와 있는 게 물리 화학 쪽인데, 생지는 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주실 거고, 물리 쪽 문제를 15분 이내로 깔끔하게 내가 찍는 거 없이 다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럼 화학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고득점 하는데 유리해져요. 화학 쪽이 일단 시간이 조금 많이 뺏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상태를 이런 상태로 바뀔 수 있게 강의를 제가 잘 해드리는 거를 약속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수험생하고 강사의 공통점은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실 건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합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게 중요하고, 잘한다라는 건 시험 관계에서는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간을 알뜰하게 잘 쓸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인드를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 밑에다가 4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물리 공부하실 때 뭐 기본 강의를 듣거나 혼자 독학을 하시거나 해서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거기서 딱 끝내고 다른 거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쭉 뒤로 밀어놨다가 한두 달 있다가 다시 꺼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물리 기초가 탄탄하지가 않으면은 전에 했던 게 다 날라가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또 써야 돼요. 그래서 물리라는 과목은 어쨌든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입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바퀴가 끝난 다음에 조금 약간의 시간씩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내가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좀 봐야 될 것 같은 거 끄집어내서 자주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주. 시간은 적어도 자주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 수학이 물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 이제 강의처럼 돼버리니까 생략을 하고, 그래서 뭔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야 될 것처럼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뭐 중고등학교 때 내신 준비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시험에는 그런 거 맞지 않아요. 양치기 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점은 하나 있죠. 거의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양치기를 많이 했을 때 장점은 그거 하나.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물론 이제 변리사 시험의 특징이 자연과학이 예전에 기출됐던 걸 좀 변형해서 다시 출제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회독을 해야 되지만 문제 개수를 많이 풀어본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실력이 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는 한 문제 풀 때 답 맞추는 거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거에 급급해 하고 카운팅만 보통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 풀더라도 이걸 이렇게 왜 연결을 했는지, 이 개념을 왜 썼는지, 이런 태클을 왜 탔는지, 그런 거를 자꾸 마인드 해보시면서 문제를 하나를 제대로 푸시는 게 동일한 유형 100개 푸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이 시험에 훨씬 적합해요. 시간이 충분히 할애될 수 있으면 그럼 고민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책도 여러 번 보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특허법, 민법 그 두 개 같이 하는데도 하루 종일 써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아마 태반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자연과학 소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여러 개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한 문제를 정확하게 요거를 요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득이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합격 수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EBS로 봤니 뭐 이런 얘기도 드물게 있어요. 일단 수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참고하시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그 사람이 있지 않고, 그리고 내 스타일, 내 역량, 그거는 제가 잘 알죠. 그죠? 남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수기라는 거는 이런 대세적인 흐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순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정도를 참고해서 내 걸로 바꾸는 용도로 쓰셔야지, 그걸 절대적으로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교재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뭐 기본 강의나 기초 강의 뭐 이런 거, 뭐 아주 처음 물리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강의들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물리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수능 교정 같은 경우에 해설 자체가 이 시험하고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 해설 자체가 지나치게 부연 설명 많고 우왕좌왕해돼 있고, 그리고 그 저자 입장에서만 자기 강의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한 게 많기 때문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변리사 시험 교재, 그리고 아마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게 난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대학 교재를 보시는 게 나아요. 근데 대학 교재 볼 시간은 없을 겁니다. 변리사 시험 교재로 선택하시고 그걸로 잘 정리해 주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한다고 고등학교 때 거를 가져오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내용은 이 시험하고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제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은 건데, 물리 같은 경우는 이론 과학이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중간에 턱 막히면은 그 다음이 쭉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아니면 문제 풀다가 중간에 한번 쭉 막혀버리면 그거를 끙끙 앓고 있으면 한두 시간 지나가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이제 여기 와서 강의를 듣게 되시면은 가능하면은 강사한테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럴 거고, 개인적으로 강의 듣거나 하시면 카톡 아이디나 이런 거 다 이메일 주소나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거 활용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중에 이제 과목별로 잘하는 친구들한테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말고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듣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은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지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끄적끄적거리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는 혼자 하는 게 맞지만 주변 많이 활용하셔서 대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올해 제 강의 일정입니다. 뭔가 미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늦게 여기 시험에 들어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좀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딱 3개 강좌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었고, 근데 올해는 그렇다고 해서 확 양을 늘린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강의를, 문제풀이 같은 경우를 이제 2개 정도로 쪼개놓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보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개인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강의가 다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본 강의 하나만 들어도 충분하신 분이 있고, 기본 강의 필요 없이 문제풀이, 문제 중에서도 기출문제 위주로만 강의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그 선택을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강의를 조금 쪼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3월 이제 17일인가에 기초, 완전 생 기초 강의가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정대로 이제 할 거니까, 만약에 제 강의를 선택을 하신다면 요 중에서 요거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뭐 공부 관련해서 아니면 물리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고 할게요. 아니요, 몰라.